설마 제가 또 벌려놓고서 마무리를 까먹은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류현진과 김하성의 만남이란 사실에 조금 욕심이 나서 영상 2개를 만들어 봤는데 그냥 하던 거 하겠습니다. 사실은 욕심부렸던 것을 살짝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애틀란타 시리즈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나 해드리면요. 카타르 왕실 펀드는 NBA팀 워싱턴 위저즈와 NHL팀 워싱턴 캐피탈스의 모기업인 모누멘탈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지분 5%를 매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타르 왕실 펀드는 이미 제안을 끝낸 상황이고 현재 NBA와 NHL의 검토 및 승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LB와 NFL과는 다르게 NBA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외국인의 구단 매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상황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파면 팔수록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MLB도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다루거나 아니면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었죠? 모건 월렌과 98 브레이브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스포츠가 혹은 하나의 문화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팬층이 넓은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관련 컨텐츠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축구, 농구, NFL과 같은 스포츠에 비해서 최근에 MLB는 문화 컨텐츠에 관심을 덜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란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 MLB가 언급된 영화는 샤잠, 신들의 분노로 그나마도 주요 장소가 아닌 악당들이 잠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 뱅크파크가 잠깐 스치듯이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WBC가 한창이던 올해 3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수 중 한 명인 모건 월렌은 본인에게 꽤나 큰 의미가 있는 앨범인 One Thing at a Time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록곡 36곡을 모두 빌보드 100에 올리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그 중에는 오늘 다룰 노래인 98 Braves도 있었습니다. 애틀란타의 올드 팬들이시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이름인 투수 삼총사와 앤드루 존스 그리고 치퍼 존스를 가사에 등장시킨 노래가 빌보드 27위에 오른 것이었는데요. 애틀란타가 의미 있는 시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2023년에 1998년 애틀란타를 주제로 한 사랑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등장했다는 것은 꽤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노래는 특히나 애틀란타의 인기가 높은 미국 남동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 우승을 노리는 애틀란타에게 1998년 애틀란타를 비교하는 것은 약간 저주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모건 월렌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는 야구 채널이니까 음악성 이런 거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 야구선수 출신입니다. 투수 출신이고 고교 유망주였지만 부상으로 선수 커리어가 끝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돈이 되는 일은 뭐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아들을 오디션에 등록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가수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의 커리어에서는 나름 중요하지만 야구 팬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건너뛰고 가수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모건 월렌은 2번의 캔슬 컬처에 의해서 커리어가 끝날 뻔했지만 기어코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나고 이게 나의 본 모습이니 난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내 이야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뒤 나온 앨범이 바로 이 One Thing at a Time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계기는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스스로를 미국 남부 촌에서 자란 레드넥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서로 편이 갈라져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시대에 누가 뭐라 그러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를 레드넥이라고 인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은 진짜 엄청난 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치색 논란부터 인종차별 논란까지 많은 구설수에 올랐고 빌보드에서 제명되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한 앨범 36곡 전곡 빌보드 차트 입성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관통하는 것은 술과 야구 그리고 사랑과 이별입니다.
어찌 보면 애틀란타 팬이 확실해 보이는 그는 애틀란타와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렇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노래는 아마도 모건 월렌이 본인이라 추측되는 화자가 1998년 집에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야구를 보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수 삼총사와 존스 형제. 저는 여기서 이 친구가 찐팬이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한국에서 앤드루 존스와 치퍼 존스를 존스 형제란 애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애틀란타 팬들은 이를 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모건 월렌은 이 두 선수를 존시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투수 삼총사 존스 형제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뛰었던 1998년 애틀란타가 이기는 것은 항상 당연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벽해 보였던 시즌이 샌디에고에게 지면서 끝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마치 너와 나의 이야기 같았다라고 합니다. 야구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로맨틱한 표현이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항상 홈런을 위해 스윙을 하지만 펜스 바로 앞에서 잡히지. 우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 항상 홈런이 되는 건 아니야.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이라는 가사에는 무릎을 쳤고 그리고 마치 그 시즌처럼 너와 나도 반지를 얻지는 못했지. 라는 구절은 정말 로맨틱함 그 자체였다고 느꼈습니다. 이 노래는 이미 480만 조회수를 넘겼고 이번 앨범 수록곡 중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 중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의 어마어마한 애틀란타 뽕과 뇌피셜이 들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미국을 컨트리 열풍으로 몰고 간 생존 전문가 모건 월렌은 전국 투어를 시작하고 모든 공연은 바로 매진되면서 그가 단순히 어느 한쪽만의 지지를 받는 가수가 아니라 진짜 노래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애틀란타 공연은 6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5월 모건 월렌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목 상태가 되면서 모든 콘서트 일정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발표된 일정에서 그는 10월 7일 공연까지 강행군을 이어간 뒤에 약 4주간의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4주 휴식 후 월드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가 예정된 일주일 뒤 트루이스트 파크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다시 전국 투어를 재개합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애틀란타는 여름에 열리기로 예정된 큰 행사가 취소된 적이 이전에도 있습니다. 바로 행크 앨런을 추모하기 위해서 애틀란타가 큰 공을 들여 준비했던 2021 올스타 게임이 콜로라도로 변경된 일인데요. 많은 애틀란타 팬들은 여기에 큰 실망감을 표현했지만 애틀란타는 올스타전을 잃은 대가로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큰 선물을 팬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애틀란타는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장 큰 행사가 또 취소됩니다. 그리고 모건 월렌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취소된 그 행사를 2021년과 같이 11월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어거지를 부릴지 느낌이 오시나요? 애틀란타의 이번 시즌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이고 모건 월렌의 전국 투어 역시도 순조롭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모건 월렌이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시구를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23 시즌 마지막 야구 경기인 월드 시리즈 7차전이 11월 4일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리는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뒤 11월 10일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모건 월렌이 나이니의 브레이브스를 부른다면 이건 진짜 뽕 차오르는 추억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기는 일기장에 쓰는 게 맞기는 한데요. 종종 이런 의미 없는 수다 같은 야구 이야기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모건 월렌은 이번 콘서트 장소로 페코파크, 페네웨이 파크, PNC 파크, 트루이스트 파크, 미닛 메이드 파크 등을 골랐는데요. 네, 그는 가능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의 야구장을 콘서트 장소로 고르고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NFL팀의 구장을 콘서트 장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투수 유망주였던 그가 가수로 성공해서 이제 야구 노래를 부르면서 메이저리그 각 구장들에서 전국 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모건 월렌이야말로 진짜 성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다양하고 많은 야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수들에 대한 집중 분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쓸데없는 야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야구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캐나다의 야구 좋아하는 아저씨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모건 월렌의 나인이 브레이브스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떤지 추천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